여보세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막 입장해서 글을 쓰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네요. 이 채널은 저의 일상에서 꼭 듣고 싶은 곳이에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에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말이죠.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놀라기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50대 주부이고 요즘에는 자녀들이 거의 다 커서 손님이 많이 가지 않아서 가끔씩 친구들과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젊을 때는 바쁜 일도 많이 하고 지금은 그런 바쁨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남편을 일어나게 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할 일을 다 해결하면 하루가 끝나는데 그런 일상을 하루하루 견디면서 이제 여유를 느낀다고 생각해요. 중년 여성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돌봐주는 이웃이 계셨어요. 그 덕분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채로 내 곁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적도 많았지만 절망하고 혼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부족한 성품을 비판받을 때도 투정을 부리지 못했고 배고프다 말하지 못한 채 견디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겸손함과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였어요. 주인공은 어려울 때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커오면서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고모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마음 따뜻해집니다. 편은 상담사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후 평범하게 살았고 아이 둘을 낳고 남편과 가끔 싸우면서 지냈습니다. 결혼 후 새로 이사 온 여성과 가까워졌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의 빨간 지붕집에 혼자 이사 온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게 생활하며 돌아다니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만나 이사 온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동네에 저런 스타일의 여성이 왜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있지요. 젊고 예쁘게 그저 무심코 지나다니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래요? 그녀는 우리 동네가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공기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뵐 수 있겠네요? 그런데 거기 보이시죠? 혹시 라면을 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산 거가 없어서 그래요? 라면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라면 한 봉지를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녀는 하얀 얼굴과 가늘고 날씬한 몸매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그리고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죠. 그녀와의 첫 만남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날 친한 아줌마들이 합세하면서 그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 소문 말인가요? 그녀가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던데요. 임시라니 나는 정말 어리고 혼자 사는 것 같아. 가족이 없어서 놀랍다는 거지? 집 앞에서 누군가 구토하는 거를 봤대. 아주 임신 중일 때 하는 것 같다는데 단지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임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밥 먹고 구토하는 걸도 있지 않아? 우리가 무슨 근거로 판단하겠어? 우리가 몇 번 도움을 줘본 적 있는데 그때도 누가 애기 엄마가 될 거라는 걸 알아차렸어. 애가 4명 나가지 않으면 임신이겠지 않어. 아니라고 생각해. 말하지 마라 추측하면서 상황을 대하는 게 더욱 나아. 저희들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어. 갑자기 동네에 혼자 이사 온 게 이상하고 모든 게 미스테리했을 때 이녀에 대해 사실 모두가 궁금해했을 텐데. 내가 사는 동네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면 작은 시골 마을이고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데 슈퍼마켓을 가려면 나가야 해. 다들 여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거나 시집온 여자들이야. 시댁도 함께 있는 집들이 이 동네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 젊고 예쁜 여자가 혼자 이사 온 게 얼마나 신기할까? 이사 온 집은 마을 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고 몇 년 전에 외지인이 살던 집이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기 좋은 상황이었지.
그녀는 지금 앞에만 나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을 정도였죠. 더욱이 그 집 주변에는 마을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까지 자리하고 있으니 눈도장 받기 딱 좋은 위치였어요. 안 그래도 그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였는지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저쪽 마을 입구에 빨간 지붕에 이사 온 여자 봤어? 젊은 여자 한 명 이사 왔다고 하더라. 진짜야? 그래, 가족도 없이 그 젊은 여자가 이 마을에 혼자 이사 왔다더라고. 그런가 봐. 근데 왜 이사 오냐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무 이유 없이 촌구석에 왜 이사를 오냐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 갓대에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뭔 그런 소리 다 들어? 아니야, 저 김씨 마누라 있는데. 그 치매가 4명이 나서 입덧하는 것도 아주 귀신처럼 알아보는데. 그 여자가 집 앞에서 헛구역질을 입덧처럼 하고 있다고 해. 아이고야, 아주 여자들은 말이 너무 많은데 괜히 쓸데없이 사람 담는 소리 하지 말고. 관심 들 거 쓸데없이 그런 거 나 얘기하고 있고. 당신, 그럴 거면 우리 공장에서 일이나 더 하고 가. 꼴랑대시 그날 밤 안 하지.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동네 여자들이 말이 많은 것일 뿐이라며 내 얘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남의 이야기에만 관심을 두고 큰일이 난다고 경고했어요. 그의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와 몇몇 동네 아줌마들이 알바를 하러 다녔지만 남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면 큰일이 난다고 누가 말씀하더군요. 동네를 맴도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일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잔소리를 해왔어요. 몇 일이 지나도록 남편은 제게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중학생 아들이 운동화를 사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하더니 생일 선물로 사줄 결심을 했어요.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비싼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동네에 있는 거리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결국 운동화를 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아이 옷을 파는 가게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그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임신 얘기가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충격받았어요. 순간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는데 그녀는 아이를 임신해서 시골 마을로 와 있다는데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긴 시간이 지나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창백한 얼굴로 식은 땀을 흘리며 그녀가 나와 있었어요. 저 아가씨 집에 있어요? 누구세요? 나 그때라면 안녕하세요. 그때 나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일인가요? 저 사실은 나 시내에서 아가씨 봤거든. 아이옷 가게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누구도 싸러 갔었어. 그냥 아는 사람에게 오시오 그랬구나. 그냥 아까 그렇게 보고 아는 적도 못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식은 땀을 흘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나이만큼 하여 주세요. 그렇게 창백하게 식은땀을 흘리던 그녀를 멀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하게 아까 봤던 그녀의 안 좋은 얼굴 모습이 자꾸만 기억에 남던데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대로 이끌려간 것 같아요.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 밖에서부터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순간 자신이 무엇에 빠져 있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이불을 덮고 큰 소리로 아프다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차를 부르고 응급실로 함께 갔어요. 그곳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잠시 후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가 임신 10주차 정도라고 하니 산모로서 몸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까지 들려왔어요. 어찌나 속이 다 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후에 그녀는 잠에서 깼고 나는 그저 그녀가 괜찮냐는 말을 하면서 진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괜찮다며 놀라움으로 살아난다던데요.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고 순간 무엇에 빠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며 그녀 집 현관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이불을 덮고 큰 소리로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며 누워 있었다.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차를 부르고 함께 응급실로 가게 됐고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녀는 임신 10주차에 접어들었다고 했고 산모로서 몸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마음이 돌진했는지 모르겠으나 임신 상태의 그녀는 정상적인 몸으로 혼자 새 집으로 이사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 갑자기 그녀가 소가리를 시작했고 제게 용기를 내서 라면을 빌렸던 그녀의 모습과 혼자 입덧을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녀가 깨어나서 아파서 놀래다가 괜찮은 척했다라는 건 있었다.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지? 혹시 저를 이곳에 데려와 주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데려왔어요. 아침부터 창백하고 식은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더니 저녁에 찾아와 보니까 세상에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만 나가 봐야겠어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일단 여기서 좀 더 안정을 취하고 그러다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아이고, 뱃속의 아기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산모가 못 먹고 있으면 아기까지 큰일 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 말 듣고 좀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길에 이 근처에서 밥도 좀 사 먹고. 뭐? 그걸 어떻게?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뱃속의 아이부터 항상 생각하는 건 잊지 말아요. 엄마가 잘 먹고 건강하면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응,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그녀 곁을 지켜줬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을 못하러 하고 있느냐며 잔소리를 했지만 왠지 혼자 그렇게 있는 그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1층에서 여의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생판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를 동정심과 같은 것이 생기는데요. 그 여자가 입원 중에 상주하다가 함께 퇴원한 후 저는 병원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서 맛있는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급하게 먹어서 몇 일 동안 굶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몇 시간 뒤에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며 지켜봤습니다. 이웃에서 나쁜 소문이 돌고 있어서 그 여자와 너무 친해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게다가 우리 집과 가장 친한 이웃인 부녀 회장 부부도 그 여자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갔다고만 고백하고 있었어요. 친구인 부녀 회장이 다음 날 찾아와서 어젯밤 외지인 여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던데 너 진짜 그랬니? 라며 아빤 그래 벌써 소문이 퍼졌구나. 재미있네. 그 여자를 평온하게 데려가 친했던 친구가 어떻게 그녀가 병원에 있었는지 어떻게 아니니 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천사가 나타나는 듯한 상황 속에서 쓰러져 있는 여자를 본다면 목숨을 걸고 구급차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 사는데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병원에서 진짜 임신인지 어떤 일이 있다고 나는 모르겠어. 남편도 없이 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이 동네에 왔어. 다른 이야기가 아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 세상은 용서하고 착한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부녀 회장으로서 우리 동네의 명예를 지켜야만 해. 이상한 시선을 피해서 동네 분위기가 흐린다고 하면 그건 정말 곤란해질 거야. 부녀 회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상한 여자랑 얽히고 싸워서 피곤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관심 가져서 소통하길 바래. 나의 친구는 냉정하게 말하지만 낯선 이사 오더라도 거리낌을 풀어주는 게 옳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했어.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식거리나 맛있는 것을 가끔씩 주기도 했어. 입맛이 좋아서 감사한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몸매도 매우 날씬하고 얼굴도 창백한 것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듯했던 그 여자는 솔직히 임신부로서 배가 크게 나오진 않았기에 임신했다고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의심만 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뒷담화만 했죠. 제 동네 얘기 좀 들려드릴게요. 시골 작은 마을이라 사람들이 자라나고 살아왔어요. 제 남편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 이사를 가본 적도 없고요. 남편은 어린 시절 이곳 부녀 회장 남편과 친해진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 각양각색이었지만 다 알아보이는 곳이라 사람들 성향이 다 드러나요. 부녀 회장 남편은 농담 좋아하고 여성에게 인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술을 마시며 자제 못하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많은 자리를 다녀오다 보니 술 마실 때도 문제가 되었고요. 매일 같은 사람들끼리만 보다 보니 남편과 서로 싸웠던 적도 있었어요. 한 번 주점에서 여자들과 함께 술 마신 적도 있었지요. 저는 놀았다는 말을 듣고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갈 때 돈 10,000원이 참으로 소중했던 시절이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주점에 가서 여자들과 함께 고급 술을 마셔 놀았다는 얘기를 듣자 마음이 뒤집히듯 했죠. 그래서 다음 날 남편과 대형 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요. 얘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분명 정신이 없어. 지금은 먹고 살 일도 바빠서 어디 갈 곳이 없는데. 그런데 남편이 마법사처럼 여보네 말을 들어봐. 내가 더 이상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로 또 자꾸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혼자 가래? 왜 큰 소리 치냐?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가고 싶었던 것을 내가 풀라 말하지. 정말 아닐 거라니까 안 된다고. 니 나 알아. 그 마경 없어서 그렇게 이제 끝이야. 너도 여자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구대 어차피 그것도 다 같은 종족이야. 난 너가 그런 삶을 더 함께 했던 것을 알 거야.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좋아하는 것이고. 그 인물 같은 건 그 편에 의해 남편과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친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뿐만이엔 고급 주점에 많이 가는 등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동네에 사는 과부 아줌마입니다. 그녀는 빛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 아줌마인 그녀는 다른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다투는 할 때도 있었고 술집의 여사장이나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뺨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녀 회장의 남자이자 제 남편의 친구인 남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도 했습니다. 남자들은 순진하고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에 반대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숨진 동네 쌍둥이 아빠는 부녀 회장의 남편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이를 즐기거나 집에 있던 차도 팔아보내며 노름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녀 회장은 물을 흐리는 사람을 쫓아낸다고 말했지만 그녀 자신의 남편이 그 사람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아닌 제게 독특한 성격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남자와 함께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오는 외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는 모든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젊고 여성스러운 몸매와 긴 머리, 그리고 아름다운 피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스타일을 가진 그녀에 대해 처음에는 궁금증이 컸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외모적으로 그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그녀가 점점 더 임신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때 저는 그저 무지한 척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부녀 회장이 그녀를 훈계하러 몇 차례 찾아왔습니다. 로마에 간다면 로마법을 따르세요 라는 말을 하며 이 동네에 왔으면 공동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동사회 및 청소 시간에 참석하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봉사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요리를 잘하지도 못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 이곳에 왔다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걸 못 본다면 그냥 동네를 떠나는 게 낫겠네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사 가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동네 규칙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부녀 회장으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가씨나 아줌마의 인격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에 그런 주제를 제 친구와 이야기했을 때 그 여자도 잠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돌하게 피력했죠. 그 여자의 당찬 태도에 많이 놀라면서도 부녀 회장은 그렇게 강한 여성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그 부녀 회장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냐고요?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여자의 편을 들어주면서 분양 회장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내가 그녀와 어울리며 자기 편을 들어주었다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친구의 남편이 그 여자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것이 보였는데 어둑어둑해 집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이 집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중간에 도망치는 남편을 본 후 그 집 근처에서 기다려봤다. 남자가 그 집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있었음을 느꼈다. 그 모습을 보며 집 안으로 들어가 볼지 아니면 친구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생각해볼까 했지만 일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김치전 몇 장을 부쳐 그 젊은 임산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이전에 내가 준 김치전을 맛있게 먹어주어서 집 반찬을 하며 몇 장 더 부쳐 들었다. 문을 두드리고 나니 그녀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었고 배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호소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의 세상은 억울하고 엉망이 되어버렸다. 왜 그래? 응. 하. 여자는 지르며 현관문과 배를 두드리며 부푼 것이 무섭게 아파하곤 했다. 잠시 뒤에 구급차가 왔고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도와 병원으로 데려갔다.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은 아이와 어머니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긴급하게 수술이 진행되었다. 임신 8개월에 조산을 겪은 것 같아서 어머니와 아이 모두가 위태로운 상태였다. 나는 돈이 많이나 적던 상관없이 그녀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고 아이를 위한 인큐베이터를 지원해 주었다. 이후 동네는 소란이 났고 구급차가 올 때 소리를 들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일어난 상황을 목격했다. 그 젊은 외로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전파되어 제 동네까지 퍼졌어요. 그 여자는 아직 몸을 채추실 겨를도 없이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낳았다는 낙인을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부인 회장인 제 친구도 여기서 그녀를 나쁜 여자로 만들기에 앞장섰는데 세상 참 무서운 거야. 진정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젊은이는 어딘지 모르게 이 동네를 망쳐놓을 것 같다고 말했어. 그게 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부터 알았는지 물었을 때
그가 함께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아줄 만큼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야. 그가 왜 내게 말을 안 해줬을까? 정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제게는 말해줘야 했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걸까? 오래 보이는 사람일수록 알 수 없구나. 조소하거나 비난하는 게 쉽지 않아.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쫓겨날 거야? 난 그러지 않을 거니 알아도. 분야 회장은 분명히 나에게 이 사태에 대해 더 설명할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을 쏘아붙였어요. 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제게도 몹시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보지만 그렇게까지 이게 흥분할 일인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만큼 부녀 회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부녀 회장이 그녀에 대해서 흥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땐 아이를 일찍 인큐베이터에 두고 그녀는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이를 보러 다녔었는데 그 이유 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동네 사람들의 편견으로 그녀가 괴롭혔죠. 얼마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지날수록 사라진 이유도 알 수 없었고 그녀가 소리 없이 그저 사라졌죠. 혹시라도 듣고 다니던 사람들은 그녀를 찾지만 그녀는 아무 소식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엄마가 사라진 채로 남아있으나 동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쁜 얘기만 했습니다. 남자 홀리는 귀신이라는 말도 나왔고 태어나 벌어졌다는 것조차 믿지 않았죠. 이러한 소문들이 도마 위에 올려져 계속 말이 되었어요. 사람이 바로 여성 회장이었고 저는 나중에야 여성 회장에게 제가 목격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나의 남편이 그 집 앞을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했던 날 있어? 그에게 그게 무슨 얘기야? 그 집에는 그의 엄마가 살잖아 라고 말했는데 애나 키웠을 때 네 남편이 그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말했어. 얼마 안 되어서 아주 빠르게 퇴장하는 것도 보았거든. 아니야. 차를 세워서 대문을 2대 3번 두드릴 만큼 지라고 말했더라니 완전히 믿기 힘든 이야기래. 그러나 믿을 거면 믿고 믿기 힘든 말 하지 마 라고 대답했다. 완전 말장난 그만해라. 내 이야기를 이상하게 들었던 친구는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겠지. 그런데 엄마가 떠난 후로 10년이 지났을 때 동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평범한 오후에 한 대의 고급 외제차가 동네 입구에 들어왔다. 거기에서 키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내렸는데 그 빨간 지붕 앞에 정체성을 숨기며 서성거리더라. 나는 누가 찾으러 왔을지 궁금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다. 누구 찾으러 왔습니까? 그 집은 지금 비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나를 기억하십니까? 저를 알아보실까요?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대답했다. 10년 전에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아줌마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그때 나는 아이가 올해 11살이 됐네요. 어머나, 정말이지 세상에. 그래,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제서야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너무 늦은 거죠?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반가워요. 아이가 잘 지내고 있죠? 아니, 아이가 아니에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떠나서 얼마나 놀랐다고요? 이제서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가워요. 제 이름은 타인이에요. 그곳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젊은 엄마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녀의 모습이 부잣집 사모님 같이 고급스러웠어요. 함께 온 건장한 남자도 매력적이었고요. 잠시 그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고급차가 이 동네에 들어오자 다들 궁금해하며 못 가만히 있지 않았답니다.
공장에서 퇴근하는 시간이어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더라고요. 부녀 회장과 그 남편, 제 남편도 함께 있었죠. 그러나 부녀 회장이 그녀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보고 놀라서 거기 있었어요. 아이고, 어디에 왔는지.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뭘 찾고 다니고 있냐고요? 당신같이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왔구나라고요. 저는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고 부녀 회장의 남편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부녀 회장의 남편은 쏜살같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한 상황에서 다음날 그 영상 속 주인공들은 모두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가난한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피해 홀로 5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녀는 사연을 전하며 다루지 않도록 영상만 남겨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한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옛 병원비를 갚기 위해 빌렸던 돈의 10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라면 하나만 빌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자신의 부금액을 되돌려주기 위해 도와주지 않겠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거절할 수 없었던 그 돈 덕분에 가족은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야 했고 결국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은 조용해졌는데 그녀는 부녀회 회장이 되었고 남편은 이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 동네 입구에는 그녀가 살았던 빨간 집이 있어요. 지금은 외지인이 살고 있고 청각장애인 부부가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깝게 돌봐주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내 자식들도 가끔 그 집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은 친구인 예전 부녀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해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고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요. 이렇게 지난 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너무 해집니다. 여러분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